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사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왜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보세요. 도움이 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본을 보면 요약본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은 535만 8천으로 전년 동기부 대비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가계지출은 394만 5천 원으로 전년 동기분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 4분기니까요. 한마디로 해서 1, 2, 3,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미친 그런 것이 포함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식료, 비주류 음료는 증가했고 의료, 신발, 그리고 오락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영향은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소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나는 소득이 줄었는데 나는 소득이 그대로인데 왜 통계는 계속 늘어나는 거 나오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전체를 하다 보니까 고소득 직종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고소득자들은 계속해서 소득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소득층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 고소득층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보시면 이 힘든 와중에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분들도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것들을 개척해서 그런 분들은 사실 여기에 포함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이 429만 천 원으로 전년 동기부로 5.1%, 흑자액이 141만 원으로 3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67.1%로 전년 동기부 대비 7.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냐? 가계수지라는 것은 이제 내가 번 돈 중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큼이냐라고 하면 429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흑자액이 141만 원. 그러니까 결과는 140만 원 정도를 내가 여윳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안 쓰고. 네, 그런다면 평균 소비 선형이 전년 동기부 7.9%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담 삼아서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안 쓰고 좀 있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구 원수가 평균 3명 정도 되고요. 가구주 연령은 52.2세.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요. 물론 이거는 19년이고요. 뭐 19년이나 2020년이나 뭐 그렇게 뭐 같은 동기 대비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 보시면 확실히 2019년 1, 4분기에서 네, 많이 올랐죠. 2019년 4, 4분기에서 보셔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1, 4분기에서 4, 4분기로 줄었거든요, 소득이. 근데 1, 4분기는 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젠장, 도대체 나는 아닌데 이 돈 버는 인간들은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신 것처럼 네, 사업소득이 오히려 1, 4분기보다는 줄었는데 오히려 이전소득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줄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처분 가능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분 가능 금액이 소득 마이너스 비소비 지출입니다. 흑자액은 처분 가능 소득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나와 있다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소득 증감률 보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비 지출 본다 하더라도요. 네. 식료품 같은 경우 2019년에 보면 400에서 445. 네, 식료품을 확실히 많이 아무래도 확진자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런 의류 신발이 가장 많이 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다면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해서 부르질 않기도 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특히 오락문화, 교육. 그래서 특히 이제 오락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극장을 5월달에는 한 번도 안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학원들을 안 보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식료품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도 보면 9%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로 코로나 영향이
컸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곡물 가공품을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류 담배는 뭐 아무래도 담배 피고 이런 거 눈치 보이죠. 그러니까 좀 덜 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쭉 넘어가면 교통 같은 경우 좀 볼까요? 교통은 자동차 구입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대중교통을 안 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차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난 게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코로나로 해서 만나질 못하니까 뭐 화상통화나 이런 거로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또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비소비 지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뭐 연기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비경상조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비경상조세가 뭐죠? 저도 뭐 여하튼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분 가능 소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흑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오히려 400에서 420만 원으로 꽤 많이 5.1% 흑자가 무려 38%나 늘어났다. 그만큼 사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돈을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여윳돈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4, 5분위에 따른 이제 가계 수치를 보면 5분위는 1억 1000입니다. 그 1분위는 1490만 원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 중에서도 재산소득이 1분위는 무려 마이너스 50%가 됐지만 5분위는 무려 44%나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산의 보유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비 지출을 본다 하더라도 1분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5분위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소비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분위가 훨씬 적게 줄었다. 그리고 3분위 같은 경우는 의외로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보이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그 3분위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케이스가 아마 많아질 겁니다. 이게 3분위는 이제 중산층에서 약간 좀 밑에 있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보셨는데요. 그 중에서 잠깐 보면 이런 밑에 있는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